대만이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공식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미국 달러에 연동할지 아니면 자국 통화인 대만 달러에 연동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 나오는 기순 리스가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대만이 던지는 첫 번째 수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체스판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미국의 달러 패권과 각국의 통화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디지털 금융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문제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만의 이 결정 하나에 아시아 전체의 금융 질서,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의 항방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요? 왜 하필 지금 대만이 이 위험천만한 선택의 기로에 스스로 뛰어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화폐죠. 보통은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특정 법정화폐와 1대1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됩니다. 아, 1대1로요? 네. 예를 들어 1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 미국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보장하는 건가요? 보통 발행사가 실제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놓고 우리에겐 이만큼의 실물 가치가 있으니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편리할 것 같은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경계하고 심지어 좀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건가요? 바로 그 디지털 달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요.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간을요? 네. 국경 없는 송금, 결제는 기본이고요. 만약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이 안 모이겠네요. 그렇죠. 은행의 예대맞은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점이에요. 아, 이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통화 발행과 관리라는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민간 기업이 침범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민간 기업이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만의 고민, 즉 달러냐 대만 달러냐 라는 최대 쟁점이 시작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 대만이 미국 달러 연동을 선택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USDT나 USDC 같은 기존 달러 생태계에 바로 편입되면서 국제결제망에 즉시 연결이 되고요. 해외 송금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대만의 결제 인프라가 사실상 미국 달러에 종속되는 겁니다. 종속이요? 대만 안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작 대만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정책을 펼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디지털 시대의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국 통화인 대만 달러를 선택해서 통화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대만 중앙은행이 밤점을 설치며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아, 현재 대만 달러는요, 법적으로 해외 유통이라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이른바 통제 통화입니다. 밖으로 못 나가는 돈이군요. 네, 자본 유출입을 막아서 환율 안정을 꾀하는 구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국경을 아무런 장벽 없이 넘나드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막아놓은 댐을 디지털 기술이 그냥 터트려버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대만 내외 공식 환율하고 해외의 비공식 디지털 환율이 따로 노는 이른바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대만의 은행에서는 1달러에 30대만 달러로 고시가 되는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투기 세력이 붙어서
1달러에 35 혹은 40대만 달러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한 나라의 환율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차라리 달러 연동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한 길처럼 들리네요. 이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달러 연동 모델을 선택하는 순간 사실상 아무런 비용 없이 아시아의 핵심 전략 지역에 디지털 달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만 내 달러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채우려고 미국 국채 수요까지 덩달아 늘어나니 그야말로 꽃놀이패죠. 글로벌 금융 패권을 디지털 영역에서까지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웃고 있다면 바로 옆에 중국은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디지털 화폐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 근데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네, 1대1로 중심으로요. 맞습니다. 1대1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을 넓히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독자적인 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킨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디지털 화폐도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대만이 달러를 선택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턱 밑까지 미국의 금융 영향력이 들어오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대만의 업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제는 디지털 통화라는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네,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달러 블록에 편입되는 것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통화 주권을 디지털 영역에서까지 확립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아주 미묘하고 첨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파장이 대만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만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연쇄 파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대만이 달러 연동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압박이요? 우리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과 함께 기업들 사이에서는 원화나 엔화 기반이 아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미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심각한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이 흐름이 디지털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대만이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만 달러 연동 모델을 성공시킨다면요?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네요. 네, 그건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아,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거고요. 어쩌면 아시아 지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연합, 이런 새로운 구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로 귀결되는군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려는 CBDC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CBDC를 개발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되는 걸까요? 핵심은 통제와 속도의 가치 충돌입니다. 통제와 속도. 네,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는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둡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개발 속도가 더디고 모든 거래 내역이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렇죠.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규제가 덜한 환경에서 훨씬 더 빠르게 혁신하고 확산됩니다. 아, 확실히 빠르겠네요. 당장 해외에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3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완벽한 CBDC보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약간의 리스크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속도와 혁신을 앞세운 민간이 안정성과 통제를 중시하는 국가를 앞질러 가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만의 선택이 이 흐름의 쐐기를 박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실생활의 금융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살펴보죠. 은행들은 긴장해야겠는데요. 네, 은행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이자가 더 높거나 사용이 편리한 스테이블 코인 지갑에 돈을 보관하기 시작하면요. 네.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대출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예대 마진이 깨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수수료가 비싸고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 무역금융 같은 분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은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투자자들은 어떤 분야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유망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걸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요? 네. 직접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광 옆에서 청바지나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죠. 아, 누가 금을 캐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었거든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금 자체보다는 금을 캘 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곡괭이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 섹터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인프라 기술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같은 분야죠. 네. 둘째,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대체할 결제 및 송금 플랫폼. 이게 바로 청바지에 해당하겠죠. 아, 청바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산업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튼튼한 금고 같은 역할이죠. 이 세 영역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정말이지 새로운 디지털 화폐 하나가 더 생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이것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등장이 아니라 통화 주권을 건 금융 무기의 시험 발사와 같습니다. 금융 무기라. 대만의 선택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USDT나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변화네요. 네, 어느 쪽이 되든 이제 각국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킬 것인가 하는 피할 수 없는 통화 방어전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나 무역이 패권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결제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쓰는 디지털 결제망을 장악하느냐가 21세기 국가의 힘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선택은 바로 그 시대의 서막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만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데 중요한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국가가 아닌 과거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것처럼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 연합이 만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금융지형은 국가가 아닌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